백전불패 함께할 시간입니다. 어느새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이번 주를 돌아보노라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우리 시장은 매일이 연고점 경신, 오늘도 코스피는 3,200을 넘어섰고요. 코스닥은 드디어 장중에 800선 돌파가 됐습니다. 물론 장 초반, 장 중이었죠. 지금은 지수상으로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려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의미가 굉장히 큰 하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증시 자체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간밤에 뉴욕은 또 한 번 S&P 500이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했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라는 그 변수는 있지만 여전히 내성이 생기면서 시장은 끄떡하지 않고 있습니다. 간밤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는 캐나다산 모든 수입품에 8월 1일자로 3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미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시장은 그렇게 큰 반응을 하지 않았고요. 관세 리스크가 깊어지나라는 쪽보다는 앞으로 불확실성이 제거될 거다라는 쪽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시장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비트코인의 랠리도 이어지고 있죠. 우리나라 돈으로 1억 6천만 원이 넘어가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글로벌 증시 안에서의 강세들이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국내 증시의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시 넘어가는 구간인데요. 코스피는 보합권까지 장 초반 대비해서는 오름폭을 반납을 했습니다. 3,183포인트 현재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은 801포인트, 0.5%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수급상의 변동성, 긍정적인 흐름이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외국인들이 현선물 시장 일제히 팔자에서 장 후반 들어가면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왔었죠. 오늘도 그 흐름이 비슷한데요. 일단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 외국인들은 오늘 팔자를 택했습니다. 현재 1,700억 원의 매물 출회, 기관이 110억 원 담아가고요. 어제 두드러졌던 건 기관의 순매수 속에서 연기금이 강하게 담았다는 것. 그리고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 보여집니다. 선물 시장 쪽으로는 외국인이 팔고 있죠. 현재 개인 나홀로 순매수 1,900억 원의 매수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의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 지수 강력하게 움직인 그 주체는 반도체, 2차 전지. 우리 시장에 힘을 불어 넣어줬는데요. 오늘 삼성전자가 너무나 좋습니다. 2.7%의 강세. 어제는 SK하이닉스가 5%가 넘게 뛰기도 했었는데 오늘 SK하이닉스 장중에 30만 닉스도 터치가 됐었습니다. 지금 다만 오름폭을 반납을 한 상황이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주들 지금 자리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는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신제품 공개를 했죠. 갤럭시 폴더블 7, Z 플립 7 반응이 너무나 핫하다고 합니다. 지금 엑시노스 2500을 탑재하면서 기능이 울트라급인데 가격은 너무나 착해서 엄청난 흥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쪽에서 실적 부진을 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실리는데요. 역시나 그 발목은 트럼프가 잡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금 반도체 품목 관세를 예고한 상황인데 만약에 품목 관세가 적용이 된다면 이번에 나온 신제품 가격이 40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판매량이 급감할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부분들 좀 잘 챙겨볼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 장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차익 실현 매물 출회됩니다. 어제 6%의 급등을 보였는데요. 지금 삼바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면서 어제 삼바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 전방위적으로 강한 움직임이 목격됐던 하루였습니다. 오늘은 2차 전지가 코스닥 지수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종목으로 LG엔솔 현재 1.2%의 상승이고요. KB금융도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에 올라와 있는 종목들 안에서는요. 오늘 삼성전자 우선주가 삼성전자 따라가죠. 네이버 1.5%의 약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종목들을 보실게요. 어제는 코스닥의 강세, 제약바이오가 끌고 갔다면 오늘은 2차 전지가 제대로 호령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3.9%, 에코프로는 4.6%의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자리에서 HLB도 2% 가깝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에 올라와 있는 종목들 안에서는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최근에 로봇주 쪽으로 힘이 실리고는 있습니다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아직까지 강력한 시세가 나와주지는 않습니다. 리가켄바이오 3%, 펩트론 2%,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 출회되고 있고요.
리노공업이 현재 1.3%의 상승 보여주면서 오늘 확실히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시장의 힘을 잡아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체크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우리 지수가 너무 가파르게 많이 올라서 부담이다라는 목소리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방향성은 명확해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자리 어떤 전략이 맞을지 오늘 마감 100점 불패에서 함께 하시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장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위아래로의 변동성이 부담되는 자리이기도 하죠. 지금 자리 시장 대비 어떻게 보면 좋을지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 함께합니다. 네, 오늘도 김민준 전문가님부터 만나보시죠. 금요일에도 주도주 한번 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채기 전문가도 기다리고 있어요. 원샷 원킬을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시장 안에서 또 어떤 종목으로 시장을 킬할 수 있을지 오늘 종목 기대가 됩니다. 한 분씩 만나뵐게요. 네, 그럼 시장의 주도주부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준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오전장에 코스피는 3,20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800포인트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자, 근데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 구간에서 보합권까지 내려왔는데요. 오늘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오늘 지수는 대략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단기 이격이 일단 발생되는 상황에서 일단 매물수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앞선 상승에 따른 어떤 과열 해소가 비교적 좀 단기간 내 박스권 등락으로 소화하고 나서 그냥 바로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일단 과열 해소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 단기적인 어떤 이격이 생기거나 이러면은 오늘처럼 이렇게 매물과의 어떤 충돌을 거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역사적 신고점 경신이라는 어떤 타겟점을 유지를 하고요. 앞선 이러한 박스권의 어떤 과열 해소 구간으로 다시 진입하지만 않는다면은 이러한 매물 소화 공방을 벌이더라도 궁극적으로 이를 거치면서 역사적 신고점 경신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일단 기존 주도주가 상승을 하고 나서 과열 그러니까 기존 주도주가 단기 조정 후에 다시 재상승을 했더라도 이 과열 해소가 충분하지 않은 종목들은 대상승에서 바로 또 과열 국면에 진입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또 매물과 충돌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어제까지 또 상승했던 기존 주도주들이 약간 쉬어가죠. 근데 다행인 거는 이런 기존 주도주가 또 오르다가 쉬어가면은 오늘 삼성전자 2차 전지처럼요. 소외됐던 업종에도 또 뒷받침을 해주는 거예요. 받쳐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수 자체는 오늘 오르다가 일단 되눌리긴 했지만은 그렇다고 또 하락 쪽으로 많이 빠지거나 그런 모습도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앞으로 장은 이러한 어떤 성격들을 갖추면서 역사적 신고점 경신 쪽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러한 어떤 순환매와 지수의 어떤 매물 수화를 거치면서 말이죠.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는 있어요. 오늘 외국인 수급 보면은 삼성전자 등 전기전자 이쪽에 좀 매수가 중심이 되고 있고요. 이외 코스피에서는 선연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순매도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 매수하는 만큼 다른 쪽은 더 팔고 있겠죠. 그러나 코스닥은 순매수를 유지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어제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한국이 앞으로 10년간 아시아는 물론이고요. 글로벌 신흥시장에서도 최고 수익률을 낼 것이다 라는 글로벌 투자자문사의 어떤 전망이 나왔다 이런 보도 내용이 있었는데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치적 안정화 그리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뒷받침되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중간중간 좀 쉬어가는 그런 흐름이 있더라도 조정은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는 관점이 아직까지는 유효한 그런 시장 국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조정은 저가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에 부탁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눈여겨보셨던 섹터 반도체일까요? 예,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2분기 어닝 쇼크 이후에 오늘 모처럼 다시 대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일단 6만 원 선을 지켜주면서 6만 2천 원 위로 다시 회복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 일단 패턴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뭐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7월 24일에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 때문에 오늘 조금 오르다가 주춤하고는 있지만은 정고점을 고점상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미국에서도 엔비디아 주가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연중 신고점을 경신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일단 반도체 반등 시도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전형적인 상승 소외주입니다. 따라서 삼성전자의 등락은요, 이제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 전지나 자동차와 같은 다른 소외 섹터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 소외주인 삼성전자가 오르면은 어라 소외주 삼전이 오르네라고 하면서 그럼 나도 올라야지라는 어떤 마인드가 생기는 거예요. 일단 2차 전지 같은 이런 섹터에 이런 부분이 좀 존재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좀 갖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삼성전자 그리고 2차 전지 자동차 섹터 이런 등락이 오늘 그러한 어떤 관점에서 같이 연동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 2분기 어닝 쇼크에서 HBM3 초기 재고 자산을 이제 비용으로 털어낸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HBM4에 대한 샘플 공급이 일단 있을 텐데 이 과정들이 이제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 이제 이게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외국인 수급 동향으로 일단 계속 삼성전자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반도체 쪽도 삼성전자 등락이 좀 연동돼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삼성전자가 좀 살아나는 쪽으로 흐름을 준다면은 같이 연계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를 향한 외국인의 동향들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반도체 섹터 안에서 종목들이 좀 선별적으로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 가장 눈에 띄셨던 종목은 어떤 걸까요? 네, 원익 IPS인데요.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이제 주요 고객사의 전환 투자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실적 회복세를 이제 기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최근 들어서 주요 메모리 업체들이요, DDR4 생산을 이제는 줄이면서 고부가 HBM 및 공정 전환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SK 하이닉스와 같은 주요 고객사들의 이런 D램, 낸드 전환 투자가 원익 IPS에는 실적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고요. 주요 고객사의 일비 D램 전환 투자에 대한 장비 출하 증가가 일단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직접적으로 원익 IPS의 이제 수혜 기반이 되겠죠. 이에 따라서 원익 IPS의 실적은요, 1분기를 이제 저점으로 해가지고 2분기부터는 어느 정도 좀 개선, 회복을 보여나갈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데 2분기에는 2,290억 원의 매출액 그리고 240억 원의 영업이익이 증권사 추정치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어요. D램과 낸드 전환 투자 장비 출하가 하반기로 증가될 것이다라고 놓고 본다면은 2분기 이후에 실적 역시 기대를 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술적으로는 5일 이평선이 241평선 돌파한 이후에 21이평선도 240일 장기평선 돌파하면서 지지선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위쪽으로 29,000원, 29,000원을 돌파해서 좀 지지로 전환시켜 나간다면 이상이 추가 상승을 위한 위쪽으로의 어떤 기반이거든요. 필요 조건이거든요. 이 모습이 나타나는지 후속 흐름을 보면서 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반도체 섹터 안에서 원익 IPS 집중해 주셨습니다. 하반기 실적 개선세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음으로 섹터 하나만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섹터일까요? 예, 2차 전지인데요. 역시 소외 섹터죠. 전기차 수요 회복 여부, 그리고 일단 중국 주도의 리튬 인사철, LFP 배터리에 대한 어떤 대응이 가능할 것인가, 이게 2차 전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들이죠. 전기차 수요 회복 여부는 뭐 한국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뭐 어찌 할 수는 없지만은 결국 배터리의 어떤 성능 개선,
그리고 중국의 어떤 배터리에 일단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 여기에서 이제 해답을 찾아가야 되는데 중국의 LFP 배터리에 대한 이러한 대항마로 즉 LF 배터리에 대한 가격 경쟁력이 가능하면서 성능이 더 좋아야 되겠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전고체 배터리하고 MMR 배터리가 일단 해답일 수 있어요.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배터리의 약점이었던 화재나 폭발 위험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요. 빠른 충전과 긴 수명 그리고 주행거리의 어떤 증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한 차기 배터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MMR 배터리 같은 경우는 중국 LFP 배터리에 대해서 가격 경쟁력이 가능하면서도 성능이 더 나은 그러한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항마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건데요. 바로 이런 부분을 감안해 본다면 전고체 배터리의 선두주자 삼성 SDI 그리고 LMR 배터리의 선두주자 포스코 퓨첸 이런 종목들의 주가가 살아나야만 2차 전지 전반의 주가가 살아날 수 있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런 측면을 좀 기반으로 해가지고 2차 전지 어떤 후속 흐름들을 좀 확인해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전고체 그리고 LMR까지 차세대 배터리 라인 슬슬 또 한번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차 전지 받아봤고요. 그럼 이 안에서 종목은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LMF인데 오늘 LMF가 일단 바닥권에서 반등 시도가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2023년 고점 34만 9,500원에서 지난 5월 고점 4만 7천원까지 엄청나게 큰 폭의 가격 조정을 거쳐왔고 이후 기간 조정에 들어가 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제 날짜로 SK온하고요 LFP 양극재 공급을 위한 어떤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어요. 지난 5월에 국내 대형 배터리 제조업체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다시 이번에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북미 진출을 좀 본격화할 것이다라고 기대가 좀 되고 있고요. 국내 소재 업체 중에서도 LFP 양극재 사업에 좀 속도를 내고 있어요. LNF가. 그런데 그러면서 일단 현재는 샘플 생산 라인에서 제품을 출하해서 고객사에 납품하면서 퀄 테스트를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이제 LFP 배터리 자체가 중저가 전기차하고요. ESS 이쪽에서 지금 보급이 빨라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이 좀 성장성이 좀 보이니까 지금 LMF가 이쪽으로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기술적으로는 가격 바닥은 찍은 것 같은데요. 기간 조정을 얼마나 더 가져갈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기간 조정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7만 원 위로 올라서야 돼요.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현재 60일 이평선을 약간 돌파했는데 60일 이평선을 돌파해서 지지로 전환한다면은 요 7만 원 아래에서의 이 범위권에서의 추가적인 단기 반등은 가능할 것 같아요. 다만 7만 원을 완벽하게 올라서야만 기간 조정이 끝난다라는 마인드는 좀 갖고 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단기적인 마인드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안에서는 LNF 말씀 주셨는데요. 7만 원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AS도 요청드려 보도록 할게요. LS 일렉트릭 주셨죠. 이 종목이 최근에는 살짝 주춤합니다. 저희 어떤 전략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지금 주봉 20주선이나 월봉 5월선 기준 추세 이격 구간에서 이러한 등락을 보이고 있는 과정이에요. 제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할 때 일단 입질 매수만 먼저 하시라고 그랬어요. 27만 원 전에서 입질 매수만 하시고 25만 원과 27만 원 요 사이 구간에서 조정을 이용해서 추가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그 영역 안으로 이제 좀 들어오고 있는 거죠. 25만 원까지 일단 염두에서 봐야 되니까 조급하지 않게 이런 조정을 이용해서 오히려 찬스다라는 생각에서 점진적으로 저가 분할 매수로 물량을 조금씩 늘려나가 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추가적인 분할 매수 현 구간에서 진입해 봐라라는 말씀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의 승부주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어떤 종목 주셨을까요? 바로 한번 보여주시죠. 네, 역시 반도체 쪽 집중해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PSK홀딩스 주셨는데요. 저희 어떤 모멘텀 체크하면 좋을까요? PSK홀딩스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첨단 패키지 공정인데요. 칩온, 웨이폼, 서브스트레이트 바로 이 글로벌 생산 능력이 증설되면서 일단 대만 파운드리 업체하고 글로벌 후공정 업체들이 고객사로 이쪽을 확보하고 있는 PSK홀딩스
이 기업에 일단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게 일단 첫 번째 기대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HBM4 관련 수혜가 예상되는데요. HBM4에서 실리콘 관통 전극 이쪽에 그리고 HBM의 또 단수가 이제 증가되면서 실리콘 관통 전극 공정에서 잔류하는 감광액을 제거하는 디스컴 장비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또 PSK홀딩스가 수혜가 예상된다. 이상의 두 가지 수혜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일단 PSK홀딩스를 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면 향후 지금 주가 가격 바닥을 형성하고 나서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는 PSK홀딩스, 이제는 서서히 급한 건 아니지만 아직까지 서서히 좀 관심을 이제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관점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고 있고요. 매수가는 35,500원 전후, 지금 현재는 36,000원 선에 있는데 35,500원 전후에서 좀 분할 매수해서 일단 그 매수 접근을 좀 해보도록 하겠고, 목표가는 45,000원, 손절가는 3만 원 하향시로 이렇게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승부주 PSK홀딩스 받아봤습니다. 전문가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승부주 한 종목 받아봤습니다. PSK홀딩스 주셨죠. HBM4와 관련해서 반도체 종목들 다시 한번 주시해 보실 타이밍이 온 것 같고요. 매수가는 34,000원에서 35,500원, 그리고 목표가 45,000원, 손절가 3만 원, 지금 하단에 가격 전략 나가고 있습니다. 함께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우리 김인준 전문가님과 조금 더 깊이 있는 가격 전략 받고 싶다, 구체적인 종목들 실시간으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확인하셔서 들어오셔서 다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하채기 전문가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장의 한마디 어떻게 나올까요? 시장이 강하게 올라갔다가 지금은 또 숨고르는 모양새입니다. 네, 오늘 지금 코스피는 아직 이제 종가까지 봐야 되겠지만은 상승하다가 현재 이제 하락으로 지금 전환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한 0.49% 정도의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흐름인데, 오늘의 이 두 개의 이제 차이점은 이제 수급이죠.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의 매도가 나오면서, 코스닥은 또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수가 되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최근에 이제 주가의 흐름을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을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코스피는 치고 갔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은 조금 갭이 발생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오늘 같은 그런 흐름들을 보면은 이제 코스닥이 코스피를 좀 향해서 키를 좀 맞춰가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오늘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정부 측에서 진실을 이제 부합하기 위해서 이번 이제 7월 임시 국회에서 상법이 이제 됐는데 또 개정안을 내겠다라고 이야기를 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9월까지에서 자본시장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배당에 대한 소득 분배에 있어서의 관리 배분 등 이런 이제 증시를 이제 부양하기 위해서 정부 측에서 이제 많이 이제 노력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세가 나오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한 번 정도는 조금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서 한 번 정도 쉬어가줘야지만이 더 멀리 더 높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코스피 쪽에서 조정이 나오면서 조선주들 그동안 잘 가다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흔들리는 그런 흐름이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라든가 두산 등 시장을 좀 주도를 했던 제주사도 보면은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원전 같은 경우도 한국전력이라든가 한전 KPS, 한전기술도 한전산업 등 보면은 한전에서 원전주도 살짝 좀 주춤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투자를 하시더라도 시세가 많이 나온 것들 따라가는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 지금 보시면은 바닥에서의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또 매집이 잘 되어 있는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또 섹터들도 있고요, 테마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잘 살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시장이 좀 강하게 올라간 자리입니다. 그렇다 보니 쉬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라간 종목 말고 바닥주 찾아보자 챙겨주셨습니다. 자, 오늘 하채기 전문가님 첫 번째 관심 섹터는 어딜까요? 네, 타일 플라스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정부 측에서도 이런 로드맵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도 이 환경에 대한 이제 문제를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죠. 그래서 이제 탄소 배출권 같은 경우도 유럽 쪽에서 이제 강화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오늘 이제 이 종목이, 이 섹터가 이제 강세를 주은 이유는 지난 3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안에 이제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먹는 샘물과 음료 페트병의 재생 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 정책 기대감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전일 정부가 재생에너지원으로 운영되는 아리백 산업단지 조성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친환경주를 둘러싼 친환경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점도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7월 16일부터 7월 16일부터 17일까지 2025년 제주 국제환경 플러스 포럼에서 이제 플라스틱 저감 전략에 대한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제주 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순환경제 시스템 구축 사례와 함께 다양한 주제들의 플라스틱 오염 방지 실천 사례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소식에 생명물성 같은 경우 상한가 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세림 BNG, CTK, 에코플라스틱, 항공 패키지 등 탈플라스틱 테마가 지금 현재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탈플라스틱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말씀 주셨고 이 안에서는 어떤 종목 주목하실까요? 네, 세림 BNG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림 BNG 같은 경우는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 용기 및 친환경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보면 환경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2015년까지 생산된 83억 톤 플라스틱 중 약 80%에 달하는 63억 톤이 폐기물로 발생했고요. 이 중 이제 9%만이 재활용되고 나머지는 소각 또는 매립되어서 환경 문제를 초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마다 환경 정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탈플라스틱 로드맵과 친환경 정책이죠.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 재활용 확대 등 생분해 플라스틱 수요가 연 10% 성장이 되고요. 2026년에서 국내 시장에서 1조 원 정도 규모가 좀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세림, BNG는 이 시장에서 10% 점유율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 환경부 지자체 생분해 필름 지원 정책에 대한 확대, 그다음에 식품용기, 재생 플라스틱 허용 범위 확대 등으로 친환경 소재 제품 수요가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PLA, 그다음에 PB, AT 등 친환경 생분해 소재와 진공형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영업용 멀칭 필름, 그다음에 식품, 포장용기, 일회용 위생 장갑 등 사업 영역 확장을 하고 있고, 중국이라도 동남아의 시장에 진출하는 그런 부분인데 2025년 수출 비중을 30%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이 정부에서는 이야기를 다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 관련된 정부 정책 종목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세림 비용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장한 후에 얼마 이제 시간을 좀 안 두고 계속해서 하락세가 좀 나왔습니다. 이제 2022년 7월 29일에 4,490원을 고점을 찍고 1,040원까지 해서 3배 정도 하락이 되는 300% 정도, 3,000원까지 3배 정도 하락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 이제 12월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바닥을 찍고, 바닥을 좀 안정적으로 좀 잡아가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한 번씩 급등했다가 또 조정이 나오고, 또 급등했다가 조정이 나오는 그런 흐름을 패턴을 좀 걸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장중에 한 26% 정도, 급등을 했다가 지금 한 15%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지금 자리에서는 트레이닝 관점에서는 보시고, 이런 식으로 눌림이 들어온다거나 그럴 때는 이제 눌림 구간에서는 이제 정부 정책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대응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세림 BNG 말씀 주셨습니다. 눌림목의 매수 가능 사인 받았고요. 정책 뉴스 계속해서 확인해 보면서 대응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AS 가볼게요. 오늘 대동스틸 리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떤 자리일까요? 지금 자리는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자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이제 주요 내용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그다음에 중국 쪽에서의 철강 감산 계획 이제 발표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남북 간의 관계 복원 의지, 그래서 남북 간에 이제 대화가 됐을 때 또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가격은 4,300원에서 4,200원에
투자 의견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4,235니까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 대응할 수가 있으시겠고요. 목표는 그대로 7,000원 잡으시고요. 손절은 3,600원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철강 업체 업종이 전체적으로 좀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매집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또 지금 뭐 조선주, 방산, 원전주가 시장을 좀 주도를 하는 그런 흐름인데 나중에는 또 철강주가 또 시장을 또 주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조만간에 조례할 것 같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응 전략으로 가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최근에 받았던 종목이죠. 대동스틸 목표가 7,000원 그대로 홀딩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하체기 전문가의 승부주 화면에 띄워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자, 효성 OMB 주셨네요. 모멘텀 짚어주세요. 네, 효성 OMB 같은 경우는 친환경 비료미, 토양 개량제, 그다음 미생물 등 농업 관련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 단절된 남북 관계 복원에 대한 강한 의지를 여러 차례 이제 공식적으로 밝혔었죠. 그래서 이제 7월 11일 어제였습니다. 취임 이후에 첫 국가 안정 보장 회의에서 단절된 남북 관계 복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남북의 평화와 공존이 우리 안보를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선택지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안보가 흔들리면 경제도 무너지고 우리의 일상도 안전할 수 없다며 국민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해서는 지혜를 모아달라고도 당부를 했고요. 또한 국가 안보 같은 경우는 사고 대응보다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국제 질서 변화와 국내 정치 상황, 그다음에 한반도의 특수성을 반영한 북한 변수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는 남북 관계 복원을 이제 최우선 대구 정책으로 내세우고 민간 단체의 대북 접촉 허용 등 남북 교류의 물꼬를 트는 정책도 좀 추진하고 있고요. 관계의 이제 구체 국익을 최우선으로 평화와 실용, 그다음에 국민의 안전에 매진할 것을 추진하면서 남북 간 끊어진 연결망과 대화망 복구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재명 대통령 남북 평화와 공존, 그다음에 실용적 접근, 사전 예방적 안보, 그다음에 민간 교류 확대 등을 통해서 남북 관계 복원에 대한 강한 의지와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왜 효성 OMB가 남북 관계에 수혜줄 가능성이 있는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자, 효성 OMB 같은 경우는 2018년 7월에 스마트팜 사업부를 좀 신설하면서 본격적으로 스마트팜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대전 본사에다가 친환경 농업연구소에 유리 온실을 준공을 하고요. 양액비지라든가 양액비료, 온실 제어, 온실 시공 등 스마트팜 토탈 솔루션을 터킨 방식으로 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현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재임 시절에 2018년에 이제 북측하고 합의한 6개 남북 교류 협의회에서의 사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마트팜 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었습니다. 상해도 지역의 농림복합형 시범농장 스마트팜 구축 지원이 핵심이었고요. 경기도는 북한에 낙후된 농업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스마트팜 등 첨단 농업 기술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했고 이를 위해서 현장 방문이라든가 기술 설명, 교류 협력 방안 등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팜 사업을 하고 있는 현수연비가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라든가 노무현 정부, BJ 정부 했던 정책을 칠 때 보면 우리가 정부에서 쌀을 그냥 주는 그런 관계였지만은 이게 그런 관계가 아니라 직접 우리가 스마트팜을 구축해 주면서 거기에서 농업 생산을 받게끔 하는 거죠. 그리고 북한에서는 이 스마트팜에 대한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인력들이 계속해서 북한에 들어가서 기술을 또 설명을 하고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래서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스마트팜을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농업의 생산성이 올라가게 된다 하면은 남한에 대한 이미지도 북한 인민들에게 좋은 이미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이미지 마킹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토너라든가 PBR이 이제 동종업계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고요. 그다음 자산 가치하고 수익성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다 보시면 되겠고. 주가의 이제 그 재무권을 보면은 부채 비율이 낮습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이 좀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PPS도 주당 순자산도 9,460원으로서 현재 주가와 비교를 해도 자산 가치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고 대응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014년도죠. 27,000원까지 상승했다가 그 뒤로 이제 계속해서 하락하는 그런 부분인데 근데 주가의 지금 바닥권을 보면은 요 구간에서 지금 잡히고 있다. 여기는 이제 코로나 때였기 때문에 코로나 때는
워낙 충격이 컸기 때문에 모든 이제 종목들이 글로벌 종목들이 다 하락을 했었죠. 대체적으로 지금 보면 효성업이 같은 경우 이 가격대에서 지금 지지를 좀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아까 시장 이야기를 하면서 바닥줄을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시세가 많이 나온 것들은 시장에 조정이 나오면은 조금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효성 OMB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바닥에 있는 머물러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정부 정책으로서의 충분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7,000원에서 6,800원, 목표가는 9,000원, 선저가는 6,7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바닥주 봐야 된다 말씀 주셨죠. 오늘의 승부주는 효성 BNB 되겠습니다. OMB 목표가는 9,000원, 손절가 6,700원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우리 하채기 전문가 여기서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두 종목 받아봤습니다. PSK홀딩스와 효성 OMB 받아봤는데요. 각각 주도주 그리고 테마주네요. 어떤 종목이 조금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을지 또 한번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승부사였습니다. 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이제 1시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마감 전략 우리 김정엽 전문가와 함께 세워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진단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강하게 움직였다가 또 한 번의 기록을 써냈다가 지금은 숨고르기 들어간 상황입니다. 시장 네. 어떻게 해석하세요? 뭐 좋아요. 시장은 좋아요. 뭐 좋은 흐름들은 계속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요즘 시장에서 올라가는 증시가 나오면은 뭔가 이제 내 종목이 시장에 맞춰서 같이 올라가 주느냐 아니면 시장 올라가는 것보다는 약간 좀 소외감을 받느냐 뭐 요거의 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최근 뭐 이번 주 금요일 이제 그 장 마감이 되면 한 주가 끝나는데 이번 주는 뭐 증시 자체를 그렇게 부담스럽게 보신 분들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종목이 빠지거나 막 급락이 나와서 우려되는 그런 심정들은 거의 없으셨을 것 같고 왜 빨리 좀 반등을 안 하지? 왜 또 빨리 치고 올라가지 못하지? 약간 이런 거에 대한 좀 고민이 좀 있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서 우리 뭐 지난주, 지지난주 특히나 이제 6월 말 정도부터 해서 증시가 좀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뭐 지난주는 증시가 좀 흔들렸었죠. 거기에 이제 증시가 흔들릴 수 있을 만한 명분이라고 한다면은 그동안 증시가 좀 많이 올랐었던 거에 대한 뭐 차익 매물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고 또 추가적인 명분으로는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내용들인데 뭐 감세한 발표가 나오고 거기에서 이제 뭐 반도체라던가 2차 전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불안해질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우려감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그 7월 달에는 이제 각 나라별로 그 관세에 관련된 서한을 보낸다라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좀 더 부담스러워지진 않을까 이런 것들이었는데 뭐 관세 서한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은 뭐 8월 1일 이렇게 이제 좀 유예를 받았다라고 이제 좀 평가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뭐 감세안에 대한 내용들은 뭐 지금 삼성전자가 반등을 한다라던가 오늘 뭐 2차 전지가 열심히 또 위쪽으로 띄워주고 있는 그림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의 뭐 당선 직전이라고 할까요? 지지율이 좀 올라가는 그 시점부터 해가지고 2차 전지나 뭐 반도체 이런 것들은 선반영이 주가에 충분히 많이 됐었기 때문에 뭔가 더 크게 우려받을 만한 상황들은 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삼성전자의 실적 얘기도 했었는데 네. 삼성전자가 실적이 기대치만큼 잘 나오지는 않을 거고 혹시나 이제 안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뭐 거기에 대한 주가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오늘의 반등으로 좀 잘 맞아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증시는 저는 여전히 뭐 좀 좋은 그림들이 나올 것 같고 변수라고 한다면은 혹시나 이제 뭐 7월 말이라든가 8월이 좀 가까워지면서 다시 한번 좀 부담감이 단기적으로는 뭐 우려감으로 이제 나와줄 수는 있겠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뭐 충분히 좀 좋은 흐름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우리 그 제 화면 좀 넘겨주시면
제가 이제 코스피 일봉 차트랑 코스닥 일봉 차트를 좀 한 번씩 볼 건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6월 중순 말 이때부터 이제 횡보했었던 구간들을 위쪽으로 돌파를 했죠. 그리고 돌파와 동시에 삼성전자의 분위기는 확실히 좀 올라오는, 그다음에 기술주들이 살아나는 그림들은 좀 보여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은 일단은 전고를 뚫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몸통 기준으로 정확한 돌파는 안 나왔죠. 근데 지금은 방향을 위쪽으로 올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돌파 액션 나왔고, 그다음에 코스피처럼 완전히 뚫고 올라가는 그림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시장 안에서는 이제 좀 특정 섹터, 특정 종목들 이런 것들을 이제 수급 편중이 좀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없이 이제 돌파가 나오고 랠리가 다시 시작되는 증시 안에서는 1차적으로는 기술주들 아니면 다방면의 업종 아니면 테마 안에 순환매 이런 것들이 좀 더 붙어질 것 같아요. 우리 5월 달 그다음에 6월 중순까지는 시장의 먹거리가 너무 많아서 수익을 엄청나게 좀 많이 냈었는데, 그런 시장이 저는 좀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종가 때까지 시장 흐름 한번 기대해 보고, 그다음에 오늘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다음 주에는 좀 적극적으로 매매하면서 수익을 좀 많이 좀 쓸어가는 그런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시장 좋다라고 말씀 주신 건데, 오늘 시장 안에서 최근에 우리 시장 안에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코스닥 안에서 2차 전지, 제약바이오가 한 차례씩 강력하게 움직여주고 있거든요. 그럼 코스닥 랠리의 주도는 2차 전지를 볼지 제약바이오를 볼지 아니면 투트랙으로 같이 가져가 봐야 될지 좀 고민이에요. 뭐 2차 전지와 그다음에 제약주 이 두 개 중에 고르라고 한다면은 네. 글쎄요, 좀 고민이 좀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뭐 바이오 쪽에는 저는 좀 더 앞으로 좀 멀리 봤었을 때는 기대감이 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2차 전지는 그동안에 우리가 뭐 뒤통수를 좀 많이 맞았다라고 할까요? 배신을 좀 많이 당했었죠. 그래서 저는 2차 전지가 뭐 충분히 낮은 가격이긴 하나 해소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 다만 충분히 시장 안에서는 많이 빠졌고 저평가로 좀 기대감을 좀 몰고 있기 때문에 한번 뭐 반등의 액션들이 나온다라던가 아니면 시장 안에서 뭔가 이제 뭐 좀 뉴스들이 한번 붙는다라고 하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고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당일날 아니면 뭐 하루 이틀간의 변동성이 거의 뭐 좀 중소형 스몰캡 기업들 나오는 것처럼 확 붙는다고. 그래서 우리는 2차 전지나 일단은 좀 그런 단기 관점으로 보시면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제약 섹터 쪽 안에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이 더 눈에 들어오는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시장의 분위기라던가 아니면은 뭐 시향을 조금 좀 더 멀리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번 주에는 FOMC 그 의사록 발표가 있었죠. 그리고 거기 뉴스에 이제 계속해서 뭐 연준 얘기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트럼프는 지금 뭐 관세 정책에 대해서 열심히 좀 밀어붙이고 지금의 금리 상태는 상당히 좀 높다라고 주장을 많이 하죠.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을 계속해서 막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막 뉴스가 나올 때마다 이제 더 이상 파월 연준 의장이 그 연준에서 앉아 있을 자리가 이제 기간이 좀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이게 교체가 될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교체가 되면서 트럼프의 의견들을 수용을 더 잘하는 인물들이 앉혀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좀 금리 인하에 대한 접근이 조금 더 좀 쉬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FOMC에서는 금리 인하의 구체적인 뭐 시기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발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뭐 계획이라던가.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금리가 이제 아직은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이제 점차적으로 떨어지는 시기들이 온다라고 하면은 과거에도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뭐 앞으로도 그럴 건데, 이제 뭐 성장주라던가 아니면 뭐 성장 섹터 안에서 금리 그 정책에 가장 영향을 받는 뭐 제약주들 이런 것들은 항상 좀 수혜를 받아줄 수 있겠죠. 그래서 제약주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아직은 스타트가 좀 느리다라고 생각되지만, 우리가 뭐 이제 하반기까지 아니면 뭐 내년까지 열어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아직은 기회가 훨씬 더 좀 많이 남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물론 제약주도 그렇고 그다음에 2차 전지도 그렇고 시장을 좀 주도하고 얘네들이 너무 많이 빠져 있었던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네. 반등을 하면 일단은 뭐 지수는 같이 좀 올라가죠. 근데 지금 일단은 뭐 같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지수를 끌고 갈 건데, 과연 이제 지수가 올라갈 때 2차 전지가 가장 매력적이거나 제약주가 가장 매력적이거나 뭐 그러지는 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증시의 흐름들을 보면은 코스피 안에서도 시총 상위에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원전주 두산에너빌리티도 올라왔고 네. 그다음에 뭐 방산주들도 올라왔고 금융주들도 막 더 치고 올라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2차 전지가 과거에 시장을 끌었던 거는 맞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증시에 또 랠리가 나왔었을 때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제 대장이 될 수 있을까? 요거는 저는 좀 의문인 것 같고요. 좀 새로운 대장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좀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한 주도주들을 좀 찾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산주들이 엄청 올라오면서 시총 상위 종목들이 막 들어왔죠. 그다음에 이번에 두산에너빌리티도 엄청난 또 상승 효과를 보여주면서 시총 상위 랭커로 또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은 계속 저는 좀 시장에 나와줄 것 같고 과거에 뭐 너무 잘 나갔다고 해서 뭐 미래가 항상 또 밝은 것은 아니다.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면 좋지 않을까. 또 올라가는 시장 안에서 또 새로운 주도주를 좀 발굴할 수 있게 저도 열심히 또 좀 찾아보고 열심히 또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뭐 적극적인 매수는 아닌 거네요. 보수적으로 바라보자라는 시선이시고요. 2차 전지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오케이 사인 받아봤고 뭐 제약바이오는 중장기적인 관점 오케이이지만 새로운 주도주가 어디에서 탄생할지가 좀 더 중요해 보입니다. 우리 김정엽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서 그 주도주 또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 안에서 최근에 삼양식품 보셨어요? 삼양식품 네. 언제 이렇게 올라갔는지 100만 원 갈 거다 했었는데 어느새 이제 150만 원 갔거든요. 요즘 우리 증시에 좀 한 번 놓치면은 네. 잡지 못하는 그런 종목들이 좀 너무 많이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방산주도 그랬고 뭐 얼마 전에 조선주도 좀 그런 그림이었고 그다음에 뭐 두산 에너빌리티도 한 번 시작을 하니까 중간에 껴들 틈 없이 막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리잖아요. 네. 근데 그런 흐름의 원조가 거의 뭐 삼양식품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엄청나게 좀 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삼양식품이 지금 뭐 인기는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지금 우리나라 뭐 K 문화 자체가 계속해서 좀 글로벌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중국이라던가 아시아 주변 국가들의 뭐 한정적인 그런 유행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요즘에는 뭐 아시아 국가 안에서도 유행이 막 엄청나게 퍼지고 뭐 미국에서도 이제 뭐 K-뷰티 유행이 엄청나고 그다음에 뭐 유럽 지역 안에서도 뭐 먹거리라던가 뭐 K-팝 스타 아니면은 넷플릭스를 통한 K 컨텐츠들 이런 것들이 막 엄청 활발하게 움직임이 나오죠. 그리고 약간 그 불닭볶음면이 또 외국에서는 과거에 막 인플루언서들의 챌린지 느낌으로 막 이렇게 막 유행을 하다 보니까 좀 거기에 좀 엔터적인 요소, 재미적인 요소들이 더 가미가 돼서 좀 인기가 좀 더 빨리 올라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삼양식품을 보면은 지금 외국에서 판매량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또 이제 그 뭐 약간 좀 변형된 그런 라면의 뭐 수출이라던가 아니면 우리나라에 또 공장 증설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당장 브레이크가 걸릴 만한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데몬헌터스라는 그 지금 넷플릭스에서 유행하는 그 컨텐츠를 좀 잠깐 보니까 거기 안에서 막 이제 한국 그 뭐 과자라던가 아니면 라면이라던가 이런 거 먹으면서 아 그런 상황 안에서도 깨알같이 K-뷰티 유행이 좀 보이는구나 외국 사람들 눈에도 보이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더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권가에서도 리포트들을 이제 막 보면은 다 더 가고 뭐 긍정적으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일단은 15만 원이라는 딱 이런 떨어지는 가격이 저항선이 될 수도 있지만 일단 돌파를 해놓으면 네 150만 원. 네 실수를 했네요. 아무튼 그런 그 딱 가격이 이제 뭐 저항선이 될 수도 있지만 돌파가 어렵지 한번 뚫어 놓으면은 또 탄력을 붙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삼양식품이 이제 100만 원을 이제 언저리에 있었을 때도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은 100만 원 돌파 전에 이 100만 원 선을 딱 여기 그어놓고 한 번 부딪히고 막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부딪히면서 이제 고점 이내 만에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네. 이제 돌파가 나오니까 한번 거기서 시원하게 뚫고 심리가 그래 결국엔 더 가잖아 이렇게 또 쌓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또 금방 또 150까지 또 올라가는 그림들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의 분위기는 저는 뭐 추가 상승은 가능하다. 근데 문제는 이거를 과연 누가 과감하게 배팅을 할 수 있느냐 이거의 차이인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뭐 추가 상승은 가능해 보이나 저는 이런 종목을 추천을 못하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선호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뭐 매수를 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투자자분들의 성향 차이인 것 같아요. 뭐 전망과 그다음에 기업의 내용들은 상당히 좀 좋다라고 이제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이제 뭐 돌파를 보고 매매하신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으니까 내가 이제 생각하는 기준선을 정확하게 긋고 대응을 해라. 뭐 이거는 뭐 너무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좀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또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잖아요. 근데 항상 그러니까 실적 발표는 잘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컨센서스 예상치를 뭐 뛰어넘거나 이제 충족을 하거나 그 정도로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들은 원하는 실적 발표가 나온다라고 해서 그게 다 항상 주가에는 호재 작용을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하고 그다음에 기다리고 했었던 이슈들을 통해서 주가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그럼 이제 뭐 그런 그 기다렸던 일정 발표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거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또 재료 소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혹시나도 매수를 좀 신규 매수로 고려한다라고 하면은 실적 발표를 기대하면서 하기보다는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반응을 보면서 좀 차익 매물들이 없이 좀 분위기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그 추세를 보고 따라가고 그 대신에 매일 모니터링하고 이렇게 이제 대응하시는 게 저는 그나마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삼양식품이 100만 원 갈까 했었는데 언제 이렇게 올라서 150만 원 오늘 넘겼습니다. 지금은 뭐 고점 대비해서 조금은 밀려 있으나 여전히 여력 더 있다고 말씀 주셨고, 물론 보유자들의 영역이라고도 말씀 주셨는데 접근하신다면 일정 보시면서 실적 보시면서 좀 기민한 대응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삼양식품 체크해 봤고요. 오늘 이슈 중에 하나 비트코인이 1억 6천만 원을 넘겼다고 네.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운 비트코인. 그렇다 보니 우리 주식시장 안에서는 관련주들이 움직입니다. 우리기술투자가 오늘 뭐 13,000원 돌파가 됐었어요. 네. 지금 자리에서 우리기술투자를 놓고 본다면 여력 더 있다고 보세요? 차트상으로 어떤 자리일까요? 뭐 지금은 좀 불이 붙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13,000원 가격은 좀 뭔가 NXT 안에서의 좀 호가창 왜곡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오늘 뭐 정규장 안에서도 뭐 시초가부터 흐름이 굉장히 세고 지금도 뭐 강세 흐름들이 이어지는 거는 뭐 맞는 얘기이죠. 요즘에 증시가 이제 뭐 한 달 혹은 뭐 이제 보름 정도 이제 횡보를 좀 많이 하고 시장에 이제 주도 업종들 아니면 그 증시 대비해서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갔었던 뭐 원전 섹터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주도 업종 반도체라던가 2차 전지 아니면 제약 섹터 이런 것들이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나왔고 그다음에 뭔가 좀 새로운 이슈들이 좀 많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런 상황 안에서 더 부각이 되는 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던가 아니면 실제 뭐 비트코인 가격에 이제 추종하는 기업들 이런 것들이 좀 더 부각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술 투자는 지금 뭐 최근에 있었었던 고점도 뚫은 모습이고 뭐 기세도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뭐 사상 최고치를 갔다라는 내용과 더불어서 요즘에는 우리 정부 그다음에 정책 아니면 미국에서도 그렇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슈는 뭐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죠. 그게 뭐 이제 코인 가격이랑도 같이 좀 상호 연결이 좀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우리 기술 투자가 가지고 있는 성격 자체가 그러니까 두나무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술 투자가 이제 코인 관련된 종목으로 부각을 좀 많이 받는 거죠. 근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두나무에서는 이번에 그 스테이블 코인 그 뭐라 그러죠? 상표권을 이제 뭐 66건이 넘게 이제 출원을 시켜서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좀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얘기가 나오는 게 두나무라는 기업은 지금 상장주는 아니죠. 비상장 주식인데 비상장 거래 안에서도 두나무가 가지고 있는 그 지분의 가치가 뭐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내용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기술 투자한테는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고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니까 당연히 좀 좋은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뭐 우리 기술 투자는 여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뭐 변동성이 좀 있는 종목이고 바닥에서 이제 선취 관점이 아니고 오늘 흐름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추격 매수 관점으로 이제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변동성을 좀 감안을 해서 만약에 이제 매수를 따라가신다라고 한다면은 뭐 이제 뭐 분할 매수의 여력들을 남겨놓으시거나 아니면 이제 뭐 조정 시에 조금 더 태워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설계를 확실히 하고 그렇게 이제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나 전략이 좀 중요하겠습니다. 비중 조절 잘 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셔야 되겠네요. 우리 기술 투자 챙겨봤고요. 자, 우리 김정엽 전문가의 종목 AS 가보도록 할게요. 네. 메커스 보겠습니다. 메커스 언제 이렇게 올랐나요? 메커스가 우리 수익이 125%가 돌파가 된 자리입니다. 오늘도 장대 양봉인데요. 오늘 장중에 한 26% 올랐네요. 네, 맞습니다. 뭐 추억의 네. 메커스이긴 한데 요즘에 좀 다시 불이 좀 붙어 버렸어요. 그래서 메커스가 가지고 있는 그 지분 구조의 성격이 요즘 우리 그 정부 안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그 좀 자사주 소각 권장이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이랑 맞아 떨어지면서
그 자사주 비중이 좀 꽤나 높은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바닥에서 소개시켜 드렸었을 때 뭐 하고 있는 자사주 소각이라던가 주주 환원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운이 좋게 더 붙어가지고 그 당시에도 좀 많이 올라갔지만 이게 막 세 자리 이상의 수익으로 터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뭐 매커스를 제가 제시를 드렸었던 위치를 우리 또 차트를 통해서 좀 다시 보시면은 항상 뭐 권장드리는 거는 그겁니다. 매일 막 올라가고 급등하고 그다음에 좀 무리해서 매매를 하실 필요가 없이 시장에서는 먹거리는 지금 충분하거든요. 근데 이제 나의 그 매매 성과를 좀 승률이 더 높고 안정적이지만 고수익을 빠르게 또 원하신다라고 한다면은 항상 바닥에서 준비하고 있는 종목들,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 가미해서 제가 강조드리는 돌파에 대한 의지가 보이는 윗꼬리 패턴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매커스가 주봉에서 돌파가 나오면서 제가 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재료, 그다음에 차트에서 그동안의 힘을 모아오고 주포들의 손바뀜, 그다음에 이제 그 급등의 전조 현상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명분이 될 수 있을 만한 이유들이 좀 숨겨져 있다, 의심이 될 수 있을 만한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과거의 이제 흐름이었죠. 그리고 이제 뭐 어느 정도는 또 행운이 더해져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또 정책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되는 이런 모습이 보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이 종목을 잘 가지고 계셨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제시드렸던 목표가는 사실 기존에 뭐 이미 뭐 달성이 된 그런 상황인데 뭐 충분히 또 수익을 좀 만끽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확실히 요즘에 시장 안에서는 이 자사주 비중이 좀 높은 기업들이 부각을 좀 많이 받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같이 좀 정리를 해보시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매커스 125% 수익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김정엽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서 더 많은 수익 챙겨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 타고 지금 바로 정보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의 픽 섹터와 종목을 챙겨볼 시간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주목하시는 섹터가 어딜지도 궁금해요. 아, 네. 추천주로 바로 네. 넘어가는 단계인가요? 아니면 우리 뭐 더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세요? 아, 예, 아닙니다. 저는 보통 장 마감 직전에 좀 질문을 주셔서 네. 마음의 준비를 안 하고 있는데 뭐 지금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뭐 마음속에 픽해둔 종목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를 좀 바로 소개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앞서서 우리 그 매커스라는 종목을 복귀를 했잖아요. 제가 주봉상 안에서 바닥에서 이제 위쪽 돌파를 계속 시도하고 있는 종목들, 올라가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기술적인 관점 안에서는 지금 스튜디오 미르라는 기업이 제가 좀 좋아하는 차트 조건에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스튜디오 미르는 우리나라에서 애니메이션을 잘 만드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 스튜디오 미르가 최근에는 뭐 이제 뭐 넷플릭스라던가 아니면 이제 흔히 말하는 글로벌 OTT 기업들이랑 또 그 관계사로 계약을 좀 맺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얼마 전에는 이제 여러분들도 좋아하실 만한 그 뭐 마블 쪽이랑도 계약을 맺어가지고 시장에서 막 상한가도 한번 보여주고, 그래서 확실히 좀 재료적인 임팩트는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인 것 같아요. 뭐 대형주가 아닌 뭐 중소형주인데 이제 이런 이제 빅 기업들, 뭐 빅 그 시장의 큰 뭐 글로벌 OTT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제 뭐 디즈니 마블사라던가 여기랑 이제 막 계약 맺고 연결사 관계사가 됐다라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주목해볼 만한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의 성장성이라던가 아니면 뭐 다음 작품들이 이제 출시가 됐었을 때 뭔가 히트메이커로서 이제 역할을 하고, 그러면 그런 것들은 주가의 단기적인 급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저는 충분히 매력적인 모멘텀을 이제 좀 장착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참고하시고, 앞서서 이제 잠깐 그 언급이 됐었는데 요즘 넷플릭스에서 이 K-팝 데몬헌터스라는 콘텐츠가 좀 흥행을 좀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뭐 제외하고도 많은 국가에서 이제 뭐 1위 콘텐츠로 넷플릭스 안에서 막 떠오르는 뭐 그런 이제 뉴스들도 많이 나왔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그 콘텐츠 자체가 뭐 넷플릭스 안에서도 유행을 하는 게 좋은데 거기 안에서 나오는 그 OST라고 하나요? 이런 그 음원들이 뭐 글로벌 그 가요 차트 안에서도 굉장히 좀
활약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스포티파이라던가 아니면 뭐 빌보드 차트라던가 여기 안에서도 거기에 이제 속해 있는 노래 한 4-5곡들이 이제 좀 막 랭킹이 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뭐 확실히 지금 뭐 K-팝 혹은 뭐 이제 그럼 K 콘텐츠들이 시장에서 좀 메리트가 좀 점점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스튜디오 미르 같은 경우는 이 K-팝 데모넌터스를 그 제작한 회사라서 이제 직접적인 관련주로는 뭐 충분히 부각될 만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뭐 가장 큰 이슈는 한번 이제 찍고 내려온 그런 상황이긴 한데 뭐 앞으로 이제 미래 성장 가능성이라던가 아니면 기술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지금의 뭐 차트 뭐 위치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직까지는 여분의 상승 구간들이 좀 남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그 야간 방송 안에서는 그 미스터 블루라는 기업으로 좀 좋은 성과 그리고 이제 상한가를 좀 그 적중을 했었는데 미스터 블루가 잘 올라간 이유가 이제 우리나라 정부 안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면서 우리나라 이제 뭐 K 콘텐츠 아니면 뭐 K 웹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육성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더 보강을 해주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면서 좀 해외에서 더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공약 발표를 했죠. 당선 이후에도 이제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스튜디오 미르가 하고 있는 뭐 사업 분야 안에도 충분히 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웹툰 분야 안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좀 진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수혜도 열심히 좀 도와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차트 볼까요? 근데 이제 이 종목이 변동성이 좀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마블사랑 또 계약을 맺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을 때 상한가를 한번 기록을 했죠. 그리고 이제 과거에 뭐 4월 달로 돌아간다라고 하면은 이때도 이제 바닥에서 돌파를 하는 상한가를 한번 또 기록을 해줬어요. 그리고 지금 전반적인 추세는 바닥에서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데 지금 차트에 보이시는 이 매물대 수준들을 보면은 대략 뭐 3,500원에서 4,000원 사이의 매물들이 좀 많이 밀집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3월 달, 4월 달에도 지속적인 윗꼬리줄을 보여주면서 여기 돌파에 대한 의지를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거래량 터지면서 상한가로 여기를 돌파를 했고 그 다음에는 다시 이제 한번 조정, 그 다음에 매물대를 딛고 다시 올라온 뒤에는 지금 뭐 과거의 이제 저항선을 지지로 밟고 위쪽으로 이제 방향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 안에서도 저는 이제 5일선 딛고 그 다음에 양봉 터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변동성이 좀 잘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술적인 포인트로 좀 가미하셔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봉상 차트로 넘어온다 하더라도 과거에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싶어도 계속 이제 끌어내렸었던 기술적인 저항 구간들을 이제 돌파하고 이제 새로운 그 뚜껑을 좀 열 수 있을 만한 구간을 좀 두드리고 있죠. 그래서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차트를 봤었을 때도 지금 여기에서 조금만 소화해내면은 윗공간이 확실하게 열려지면서 보다 좀 가볍게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월봉 차트 안에서도 분위기는 지금 막 돌파 시도 그다음에 돌파를 이어가는 그림으로 보여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하셔서 이 스튜디오 미르는 뭐 같이 좀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음봉으로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음봉을 좀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수하셔도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뭐 시초가 이후에 음봉, 그다음에 거래량이 이렇게 동반되지 않은 쉬어가는 구간 안에서는 나눠서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목표가를 5,000원으로 좀 잡고 볼게요. 지난번 전고점 언덕으로 한번 좀 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단으로 갔을 때는 이 매물대 하단 3,750원, 여기가 이제 종가로 이탈되면은 여기는 이제 좀 짧은 정리를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임 나오고 그다음에 흐름 나오는 거 보면서 추후에 또 목표가 상향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AS를 다시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스튜디오 미르 오늘의 픽 종목으로 받았는데요. 1차 목표가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목표가 5,000원 나갔고요. 손절가 3,750원, 지금 자리도 매수 가능 사인 받았습니다. 자, 우리 김정엽 전문가와 함께 하신다면 이 종목 또한 실시간으로 대응 가능할 겁니다.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기 바랄게요. QR코드 나가고 있죠. 이 QR 타고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자, 저희는 오늘장 키워드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입니다. 지금 오전에 코스피는 3,20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800포인트를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좀 괜찮은 분위기가 나타났는데 지금 오후장에는 살짝 좀 줄어들었죠. 자, 오늘 이러한 시장 안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테마주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오늘은 단연 재생에너지 쪽 그리고 친환경 관련 테마주일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플라스틱, 탈플라스틱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어서 제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이렇게 탈플라스틱에 대한 이야기들이 올라올 때 앞으로 조금씩 더 올라가지 않을까 하면서 미리 모멘텀들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계속 강조해줬던 탈플라스틱입니다. 관련주들의 현재 흐름들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정책들이 실효화될 것 같은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장 넘겨주시죠. 자, 우선 이 탈플라스틱 로드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난주 7월 3일 목요일이었죠. 이재명 대통령의 SNS, 이 페이스북에 연내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세계 비닐봉지 없는 날을 맞이해서 올라왔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러했습니다. 내년부터 이 먹는 샘물과 음료 페트병의 재생 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산업과 의료기기를 제외한 모든 전기 전자제품에게 제조 및 수입자가 회수하고 재활용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체계들을 본격적으로 바꾸기 시작하겠다라는 이 의지를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어제 이 김용분 정책실장이 이 RE100, RE100에 대한 산업 단지 이야기가 또 브리핑이 되면서 오늘 이 탈플라스틱 관련주들이 집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 방안이 보고가 됐죠. 서남권과 울산으로 중심을 해서 이 재생에너지 100%에 대한 로드맵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었고요. 그 덕분에 이 재생에너지 관련주들 오늘 태양광이라든지 그런 종목들도 함께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TF를 마련하고 특별법 제정까지 추진을 한다는 이야기가 좀 잇따라서 들리면서 탈플라스틱 그리고 친환경 정책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종목들을 지금쯤 바라봐야 한다는 기대감들이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 장 더 넘겨주실까요? 자, 그러면은 지금 실제로 한국에서 어떠한 정책들이 좀 움직이고 있나 한번 살펴봤는데요. 제주에서 이러한 친환경, 특히 탈플라스틱에 대한 움직임들이 많이 보이고 있더라고요. 제주 삼다수로 유명하죠. 먹는 이 샘물 페트병입니다. 제주도는 이 8월 다음 달부터 이 시범 운영을 하나 앞두고 있는데요. 배달 음식 다회용기에 대한 시범 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이 땅콩으로 유명한 우도 안에서 이 배달 음식 다회용기 세척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배웠던 그런 기반을 바탕으로 이 제주도 안에서 세척 인프라 그리고 회수 시스템, 사용자 인센티브를 결합한 이러한 것들을 추진을 하면서 탈플라스틱에 대한 방안들 조금 더 박차를 가하겠다라는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에서는 2040 플라스틱 제로 정책이 실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시작된 정책인데요. 자, 이 같은 정책이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이끌고 있는 탈플라스틱 정책과 함께 맞닿아서 좀 맞물릴 것 같다라는 기대감 또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번 넘겨주실까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하반기부터 탈플라스틱 그리고 친환경에 대한 이야기들 좀 더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우선 9월부터 재생원료 사용의 의무 대상이 변경됩니다. 원래는 이 플라스틱 제조 연간 1만 톤 이상 제조하는 업체들이 이 재생원료 사용 의무의 대상이었는데 조금 더 확대를 해서 9월부터는 5천 톤 이상 이 플라스틱을 제조하는 사람들도 재생원료 사용 의무 대상에 들어가겠다, 포함을 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같은 부분들 많이 확대를 시키고 있고요. 지금 재생원료 사용 의무 목표율이 현재는 3%입니다. 근데 내년에는 10%로 이 목표율을 높이겠다라고 밝혔고요. 더 멀리 나아가서 2030년에는 30%까지 목표율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높이면서 단계적으로 재생원료 사용에 대한 목표를 많이 상향시키겠다라는 이야기들도 함께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 한 장 넘겨주실까요? 자, 그리고 완구 쪽에도 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완구에 플라스틱 완구가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이 완구 쪽에도 이 플라스틱, 탈플라스틱에 대한 제재가 한 번 더 가해지겠는데요. 지난 6월에 환경부에서는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가 됐습니다. 자, 이 안에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대상 품목들이 있었는데 이 안에 원래 완구류가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완구류를 추가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내비쳤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완구, 플라스틱 완구를 제조하고 수입하는 사람들은 재활용 의무율만큼 해당 완구의 품목을 회수, 재활용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들려오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계속 이야기해 드렸던 내용들이 탈플라스틱에 대한 부분들과 상당히 맞닿고 있어서 정말 탈플라스틱에 대한 이야기들 좀 더 시간이 지날수록 본격화가 되겠다라는 지점들도 저희가 한번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탈플라스틱에 대한 관련주들 급등세를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어떠한 모멘텀들을 함께 가져가고 있는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삼용물산이 상한가를 터치하면서 가장 많이 오늘 장 안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이 삼용물산이 또 종이팩 분야 안에서 시장 점유율의 30%를 또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같은 모멘텀들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삼용물산 크게 또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지난주부터 세림 BNG도 크게 각광받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생분해 소재 친환경 사업이 조금 더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2014년부터 친환경 사업에 뛰어들었었던 세림 BNG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 맞닿으면서 세림 BNG도 또 한 번 기대감이 들어오고 있고요. CTK도 지금 많이들 살펴보고 계시죠. 기존에 갖고 있던 생분해 빨대 원료에 대한 기술적 한계를 좀 극복을 하면서 다시 한번 생분해 빨대 원료 상용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2월부터 환경 표지 인증 EL724의 환경 표지 인증을 미국, 유럽, 캐나다에 이어서 또 획득을 하면서 이 같은 부분들도 오늘 함께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 밖으로 오늘 에코플라스틱이나 그린케미칼 그리고 바이오스마트도 탈플라스틱 관련주들로 계속해서 좀 각광을 받고 있는 종목들인데요. 자, 오늘 하루 이틀 만에 끝날 이슈는 아닌 것 같죠. 이 같은 종목들 추후에 모멘텀이 나올 때마다 움직일 수 있을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장 마감 지금 얼마 안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흐름 계속해서 갖고 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CTK가 또 10% 급등세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이름부터 탈플라스틱인 에코플라스틱 종목도 7.78% 그리고 한국 패키지도 6.4% 상승을 해주고 있네요. 한 장 더 보여주실까요? 계속해서 좀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탈플라스틱 관련주입니다. 말씀드렸던 삼용물산 거의 상한가 거의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들 포착이 되고 있고요. 세림 BNG도 14.66% 계속해서 상승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키워드 브리핑으로 탈플라스틱 언급해 드렸고요. 계속해서 모멘텀들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윤규의 키워드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저희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 김정엽 전문가와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전략들, 종목 리뷰 들어가 볼 텐데요. 자, 우리 수익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압축해서 가져와 봤어요. 달바글로벌 네. AS로 또 봐주세요. 우리 이 종목은 수익이 30% 돌파가 된 자리입니다. 어제 신고가 갔고요. 지금은 어떤 전략이 맞을까요? 네, 뭐 홀딩이죠. 홀딩이다. 가져가도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이 시간에 제가 여기서 이제 또 같이 얘기를 좀 나눴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중국에서 뭐 무비자 입국 관련된 질문들을 좀 주시면서 차라리 저는 이제 뭐 카지노라던가 여행주들 이런 것들보다는 실적이 좀 잘 꼽히는 그런 화장품주가 좋겠다라고 의견을 드렸는데 거기 안에서 이제 좀 달바글로벌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제 실적 긍정적인 측면들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브리핑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야간 방송에서도 또 제시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추천을 드렸었던 종목인데 요즘에 또 기분 좋게 잘 올라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을 기준으로 하면은 그때는 조금 조정이 좀 있었으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더해져서 지금 뭐 30% 가량 일주일 사이에 또 빨리 올라온 이런 케이스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지금도 여전히 뭐 잘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좀 잘 가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약간 좀 K 뭐 컨텐츠, K 문화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뭐 K 뷰티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 안에서 굉장히 좀 좋은 역할들을 좀 해주고 있죠. APR이라는 기업은 뭐 여전히 계속해서 좀 잘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뭐 실리콘2라든가 아니면 코스맥스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은 시장 안에서 뭐 멈출 줄 모르고 뭐 달리는 그림들을 자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화장품 기업들을 좀 보니까
그러니까 뭐 내용은 뭐 전반적으로 다 좋죠. 이번에 그 나온 그 통계치들을 보니까 이제 상반기 우리나라의 이제 수출 실적들, 그러니까 뭐 그런 그 현황들 이런 것들을 봤는데 뭐 이제 뭐 반도체도 나름 선방을 했고, 그다음에 자동차도 생각보다 좀 괜찮게 나왔고, 그다음에 뭐 이제 뭐 석유화학 쪽에서는 굉장히 좀 부진했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작년 하반기 안에서도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이 역대급 최대 수출을 좀 기록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2025년도 상반기 넘어와서 새로운 통계치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넘어오면서 22% 이상 또 이제 수출 성장을 이뤄냈다라는 결과치가 상반기 정리된 그 지표에서 좀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실적주로는 이제 작년부터 부각이 됐는데 주가의 퍼포먼스는 올해부터 나오고 있고, 근데 이제 그 실적 퍼포먼스가 이어지려고 한다면은 역대급 실적이지만 그 다음 분기 안에서도 계속 그런 역대급 실적들이 기록을 쓰면서 올라가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충분히 보여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더 갈 것 같아요. 뭐 달바 글로벌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화장품주 안에서 실적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기업들은 앞으로도 계속 가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요즘에 대형주들이랑 중소형 화장품주들이랑 좀 주가 흐름, 움직임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죠. 그리고 지금 막 소외되거나 아니면 잘 못 올라가는 그런 화장품주들을 보면은 예상치보다는 실적이 못 나왔거나 아니면 1분기에 실적이 좀 많이 빵꾸가 났거나 그런 기업들이 좀 상대적으로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화장품주들을 고를 때에는 좀 실적 평가를 좀 잘 해보시고 고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얼마 전에 우리가 좀 좋은 사례로 성공한 토니모리도 중소형주지만 실적이 좀 좋게 나오고, 그다음에 실적의 그 흐름들이 성장 속도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으면서 중소형주 안에서는 또 유독 또 잘 튀는 그런 케이스가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구분을 하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화면을 좀 같이 넘겨서 봐주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추세는 뭐 계속 잘 가고 있죠. 5월 달에 이제 시장에 상장을 해가지고 뭔가 차트에 뭐 과거, 역사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뭐 흔히 말하는 신규 상장주들의 상승 가능성은 무한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저항 구간이 없고 매물 쌓여 있는 매물 구간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전히 저는 메리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실적의 기대치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2025년도 들어서 이제 여기 화면 안에는 1분기 실적만 이제 나와 있거든요. 네. 근데 영업이익의 흐름을 보면은, 그러니까 작년에도 영업이익이 많이 올라갔는데 작년 1년 동안 만들어 놓은 영업이익의 절반 수준을 이미 좀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런 기업들이 확실히 좀 잘 올라가는 것 같아요. APR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뭐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영업이익이라던가 매출액이 올라가는 속도가 확실히 이제 전년보다도 작년에도 잘 올라가고 있었는데 올해는 더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체크를 해보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모레퍼시픽이 아직은 반응이 좀 너무 덜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아모레퍼시픽의 이제 그 실적표인데 마찬가지로 뭐 달바 글로벌이라던가 아니면 APR이라던가 먼저 올라간 대장격의 종목들이 보여준 실적의 수준, 아니면 영업이익의 성장 속도, 아니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올라간 수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충족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에는 아직까지는 좀 반영이 덜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번에 지금 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나오고 2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는데 실적 발표가 좀 무난하게만 잘 뽑혀준다라고 하면은 지난번에 보여줬었던 뭐 하루 만에 9% 10% 양봉 이런 것들이 좀 다시 출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더 달바 글로벌은 저는 조금 더 높게 가져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들 여기 안에서 화장품주를 보다 좀 공격적으로 가지고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달바 글로벌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나는 약간 좀 안정적인 좀 덜 올라간 바닥 위치에서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하는 스타일이야라고 하신다라고 하면은 시간은 조금 더 걸리겠지만 아모레퍼시픽도 지금은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달바 글로벌 우리 30% 수익 가져가고 있는데요. 여전히 홀딩 사인 받았고요. 화장품주 안에서도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이 옥석 가리기 해본다면 옥이 될 가능성이 있다 말씀 주신 거네요. 아모레퍼시픽까지 우리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AS는 포스코 퓨처엠 봐주세요. 자, 포스코 퓨처엠은 우리 8%의 수익 보고 있고 앞서 시황 볼 때 네. 2차 전지는 짧게 봐야 된다라고도 언급해 주셨잖아요. 포스코 맞아요. 퓨처엠도 마찬가지예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추천드렸었던 종목인데 그 당시에도 자막으로 나가고 있었을 거예요.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단기적인 시세에 좀 더 주목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2차 전지 종목들이 확실히 좋죠. 그리고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오늘은 이제 그 뭐 일본 쪽으로 수출이 좀 하나 열렸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지금 뭐 전기차 캐즘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안에서 약간 서프라이즈급의 실적을 좀 발표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2차 전지 쪽에 뭔가 좀 분위기가 들어오고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2차 전지는 그동안 너무 소외가 됐기 때문에 한번 뭔가 좀 분위기가 잡히거나 이슈거리가 잡히면은 중소형주들처럼 하루 이틀 막 굉장히 빠르게 올라간다. 그런 효과들이 지금 오늘 포스코 퓨처엠에 잘 나와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올라갈 거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오늘 방송 출연하는 날에 맞춰서 이제 반응을 보여줘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좋은 종목들은 뭐 충분히 또 많으니까 포스코 퓨처엠은 뭐 분할 매도 진행하시면서 짧게 좀 챙겨가는 그런 대응을 좀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종목은 그 차트를 놓고 보시면은 지금은 오늘은 한 14만 원 근처까지 갔고 단기적인 목표로는 일단 15만 원까지 잡아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지키고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뭐 매수한 위치 안에서 이제 뭐 두 자리 익절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분할 매도는 좀 필히 진행을 하셔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2차 전지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을 때는 뭐 증시가 분위기가 올라오면 좀 같이 올라오긴 하겠지만 올라오는 증시 안에서도 뭐 반도체라던가 2차 전지라던가 기대치만큼의 활약은 좀 못 해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바닥으로 내리꽂은 시기가 거의 뭐 2년 반 이상의 흐름이 되고 상당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조금 더 좀 맞춰지고 그다음에 다른 뭐 업종 자체에 좀 분위기가 확실히 올라오는 거를 확인을 하고 지금보다 조금 높은 가격으로 올라온다 하더라도 확실한 그런 좀 내용들을 확인한 뒤에 매수를 하고 그 뒷공간에 그 나머지 추가 상승분을 노리는 매매도 저는 추후에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중장기 관점 안에서의 저가 매수보다는 아직까지는 분위기와 차트 타고 오는 이런 이제 좀 단기적인 시세를 좀 먹고 잘 나오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포스코 퓨처엠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대응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AS 해봤고요. 자, 오늘의 특징 섹터 봐주세요. 특징 섹터 첫 번째는 반도체 볼까요? 오늘 삼성전자가 진짜 잘 가더라고요. 하이닉스는 장중에 30만 원도 갔었고요. 네, 뭐 반도체는 확실히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저가 메리트가 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삼성전자는 사실 뭐 지난 주에 보여줬었던 퍼포먼스도 뭐 화려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삼성전자가 좀 실적 발표가 좀 잘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기대치를 좀 밑돌았다라는 예상도 있었고 그 뭐 발언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사실 삼성전자가 지금 실적에서 막 서프라이즈를 보일 가능성은 저는 뭐 어떤 투자자들이든 뭐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번에 좀 안 좋은 실적들은 과거부터 주가에 충분히 좀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수의 반등과 동시에 또 분위기를 좀 끌고 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좀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충분히 반영이 됐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지수 증시 자체가 지금은 저는 저평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증시가 올라가면서 한 번씩 반응하는 이런 또 이제 삼성전자의 흐름도 우리가 충분히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차트를 좀 놓고 볼게요. 자, 삼성전자가 지난번 돌파가 좀 시원하게 나왔었죠. 그리고 과거에 이제 돌파를 못했었던 이런 기술적인 저항 구간을 이제는 또 지지로 밟으면서 오늘 또 다시 들어 올렸거든요. 그리고 과거와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의 이런 센 그림들이 한 번씩 보이면은 중소형주들한테는 확실히 분위기를 같이 전달을 잘해줍니다. SK 하이닉스는 뭔가 뭐 한미 반도체랑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자기들끼리 좀 올라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삼성전자는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의 섹터 자체를 같이 좀 끌고 가는 그림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다음 주에도 뭐 오늘과 같은 움직임이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중소형 반도체 안에서의 그런 좀 단기적인 순환 랠리 이런 것들도 이제 기대를 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종목들을 막 이것저것 돌려보는데 중소형 반도체 종목 안에서 좀 나를 좀 사줘라고 얘기하는 그런 느낌의 종목 차트들이 좀 많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좀 같이 좀 소개를 드리면은 유니셈이라는 기업이 일단은 뭐 과거에 뭐 HBM이라던가 뭐 아니면 메모리 반도체
안에서 뭐 얘기가 좀 많이 나왔었던 변동성이 좀 잘 나오는 기업이죠. 유니셈이 이제 가격적인 저항선도 그렇고 기술적인 돌파 구간도 그렇고 삼성전자의 반응이 나오면서 오늘 또 액션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위치에 있는 종목들이 분위기를 탔을 때 다른 종목들보다 변동성이 잘 나오고 조금 더 좀 빠르게 튀어주고 이런 그림들이 나오니까 이것도 이제 같이 관심주로 묶어가지고 삼성전자가 살아나면은 거기에서 이어질 수 있는 중소형 반도체 약간 우선순위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의 강세 그리고 뒤를 잇는 종목들 유니셈까지 또 챙겨봤습니다. 특징 섹터 실시간으로 보시는 섹터 있어요? 특징적이었다 하는 섹터 골라주세요. 오늘의 시장 안에서 볼까요? 네. 저는 요즘에 뭐 오늘 당장 뭐 너무 화려했던 그런 느낌은 아닌데 요즘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섹터 혹은 뭐 테마 중에 물류 관련된 종목들이 요즘에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종합 물류 관련된 종목들 혹은 이제 뭐 북극 항로 관련 테마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 지금 뭐 좀 정책주들이 순환을 좀 잘하고 있죠. 지금은 스테이블 코인이 뭐 가장 좀 화려한 그런 정책주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긴 한데 이제 그런 흐름들이 이제 계속 정책주의 순환매가 이어지다 보니까 뭐 다음 더 불거질 수 있는 뭐 정책 테마 이런 것들이 기대가 좀 많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북극 항로 관련된 종목들이 요즘에는 부각을 좀 많이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뭐 그 당선되기 전에 막 그 선거 운동을 할 때도 부산 쪽에 뭐 가장 강력하게 좀 어필을 했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지금 트럼프가 그 그린란드를 이제 좀 가지고 오려고 막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앞으로 이제 북극 항로를 좀 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막 테마가 형성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안에서는 뭐 KCTC라던가 아니면 동방이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가장 좀 반응을 좀 잘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앞으로 조금 더 확장이 되고 조금 더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테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동방은 제가 다른 프로그램 안에서도 이제 한번 좀 제시를 드렸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동방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일단은 뭐 종합 물류 센터로서 이제 뭐 좀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충분히 좀 평가를 좀 좋게 그 북극 항로 관련된 수혜주로 네. 인정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뭐 시장 안에서의 기대감이 좀 커진 상황이죠. 차트를 좀 놓고 볼게요. 오늘도 KCTC라는 종목은 반응이 좀 잘 나왔습니다. 장중에 한 13% 정도 양봉이 나왔고 그다음에 지금은 좀 꼬리가 달려 있는 상황인데 바닥에서 올라가서 계속해서 위쪽을 좀 두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동방이라는 종목도 지금 바닥에서 우상향 추세 잘 잡아가면서 한번 위쪽 찌르고 그다음에 좀 쉬어가는 음봉에서는 거래량 죽여놓고 그래서 저는 추가적인 돌파는 계속해서 좀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과거 차트 대비했었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반응이 있었으나 워낙 또 추세의 바닥에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멀리 보고 가져가기에도 충분히 좀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류 쪽으로 지금 자리에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KCTC, 동방 두 종목 차트 놓고 설명 도와주셨는데요. 자, 이번 주 이제 막바지입니다. 27분 넘어가고 있는 상황. 이제 다음 주에 전략을 짜볼 시간인데요. 다음 주는 우리 어떤 스탠스를 취해볼까요? 보다 좀 공격적인 공격적인. 스탠스면은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시장은 여전히 좋은 그림들이 잘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뭔가 좀 시장을 건드릴 수 있을 만한 시장을 뺄 수 있을 만한 명분들이 그동안에 이제 많이 올랐었는데 차익 매물이 없었잖아. 근데 이번에 뭐 지난주, 지지난주 통해서 충분히 좀 발현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트럼프 감세안에 대한 리스크도 이제 오늘 뭐 반도체랑 2차 전지 종목들을 보면은 극복 단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8월 1일까지 유예된 뭐 그런 이제 관세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은 적어도 다음 주는 그래도 이제는 다시 위쪽으로 치고 올라가는 그런 구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최근에 불어오고 있는 우리 증시에 뭐 정부에서 도와주고 있는 부양책이라던가 아니면 최근에 막 멘트들이 나오면서 이제 뭐 나오고 있는 뭐 밸류업 정책들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시장에서 실제로 늘어나고 있는 투자 예탁금 증가라던가 이런 것들은 뭐 지금의 호재성 내용들이 되겠죠. 그래서 뭐 내일 당장 급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저는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화면 한 번만 다시 볼게요. 제가 앞서서 그 말씀을 드렸긴 했는데
지금 우리 증시는 굉장히 좀 좋은 기술적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코스닥의 일봉 차트도 지난번에 전고점을 돌파하려는 시도를 보였고 뭐 중간중간에 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그림들이 나왔지만 종가가 완성이 되는 현 시점 안에서는 뭐 차익 매물들이 떨어지거나 그런 그림들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위쪽을 두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주봉상 차트의 흐름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과거의 또 저항 구간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심리적인 저항 구간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갖다 붙였죠. 그리고 이제 주봉이라고 한다면 오늘 금요일이니까 이 주봉은 마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새로운 주봉이 위쪽으로 돌파하는 구간들이 나오면은 심리적으로 뭔가 좀 매수세가 더 들어올 수 있을 만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을 만한 시기들이 되겠죠. 그래서 뭐 지수에 대한 부분들을 차트로만 놓고 보는 거는 좀 무리가 있겠지만 그만큼 지금 뭐 시장의 재료적인 측면 안에서도 도움이 되고 있고 다음 주에는 증시가 올라감에 따라 여러 테마와 섹터의 순환매가 좀 세게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보다 좀 적극적으로 매매하셔서 좀 수익을 많이 걷어갈 수 있는 한 주가 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는 공격적으로라고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마감 돌아오고 있습니다. 마감 시보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새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도 끝이 났습니다. 이번 주의 시장 흐름 강력했죠. 앞으로도 시장 강한 상승이 기대된다라는 우리 김정엽 전문가의 코멘트도 방금 있었는데요. 자, 오늘의 마감 흐름 점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마감 지수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 다만 아쉽게도 장 초반 대비해서 오름폭을 반납하면서 코스피 지수는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또 한 번의 신고가를 써낸 자리였죠. 오늘 9시 15분경에 3,216포인트까지 올라갔던 코스피 지수, 오늘의 종가로는 전거래일 대비 0.24% 하락한 3,175포인트로 찍혀 있습니다. 코스닥은 그래도 상승이 유지가 됐습니다. 역시 뭐 장 초반 대비해선 아쉬운 흐름이었는데요. 오늘 장 초반에 코스닥은 805포인트, 1%의 강세 보였고요. 오늘 종가는 0.35% 상승, 800선 안착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자, 수급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원달러 환율은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1376원 선에서 2원 10전 올라간 자리에서 종가가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수급 외국인들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는 팔자를 택했습니다. 2,100억 원의 매물 출회, 기관도 오늘은 팔았네요. 200억 원의 매물 출회됐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메이저 주체들의 사자가 이어졌습니다. 외국인들이 480억 원, 기관이 137억 원의 순매수 보였고요. 선물 시장 쪽으로는 어제와 다른 모습이네요. 1,000억 원의 매물 출회, 그리고 기관도 880억 원의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강한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오늘 2.6% 상승하면서 62,600원 종가가 만들어졌습니다.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출시가 됐던 핸드폰에 대한 흥행에 대한 기대감도 안고 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SK하이닉스는 반대로 어제와는 다른 모습이었죠. 어제는 5%가 넘는 상승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오늘은 일부 쉬어가면서 0.8%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장의 주인공은 2차 전지 되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1% 상승 마감됐고요. 어제 강한 움직임 보였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도 2%의 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6위부터 10위에 올라와 있는 종목 안에서는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2.7%의 상승, 반대로 네이버가 오늘 2.5%의 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코스닥 안에서는요. 어제는 제약바이오가 강했다면 오늘은 2차 전지가 끌고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3%, 4%의 상승 보였고요. 6위부터 10위에 올라와 있는 종목들은 쉼이 뚜렷했는데요. 이 안에서도 리노공업이 0.9%, 오늘 반도체주들의 강세도 목격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7월 11일 금요일장 마감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주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재민 전문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만나 뵐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삼성전자가 2% 넘게 올라갔습니다. 삼성전자부터 그럼 먼저 좀 체크를
해드릴까요? 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삼성전자는 진짜 계속 많이 강조를 하고 있죠. 결국 시장 지수의 다음 상승 랠리는 삼성전자 쪽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순환매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쪽으로부터 시작될 거다. 뭐 삼성전자가 여기를 돌파해야 된다, 여기를 지지해야 된다. 뭐 되게 여러 가지 관점들을 설명해 드렸는데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삼성전자의 추세선으로 예상되는 건 이런 느낌의 추세선이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65,5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자리 딛고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얘기했던 것도 기억하실 겁니다. 자, 생각했던 대로 뭐 이렇게 삼성전자 안정적으로 241선 저항 돌파 이후 추세선 하단까지 밀렸다가 다시 오늘 반등에 성공을 했거든요. 사실 이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21,600원 돌파를 21,600원 돌파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강하게 상승이 첫날 나오고 그 다음번에 바로 조정이 왔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자 일단은 추세를 전환하는 선은 일봉상 241선이지만 이 주봉에서도 61선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 맞았기 때문에 조정은 당연한 거예요 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을 했죠. 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주봉상 이 61선 위로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 그때부터가 코스피가 본격적으로 3,300선 뭐 이렇게 2차 상승 랠리가 나올 겁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오늘 코스피 뭐 장초반에 되게 좋은 흐름으로 나오긴 했지만 이렇게 시장 지수가 막판에 좀 매도세가 나오면서 밀렸는데 삼성전자가 60에서 여기 못 돌파했거든요. 만약에 삼성전자 쪽이 이 위로 끝났다라고 한다면 코스피 지수도 오늘 양전하는 모습을 보였겠지만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주봉상 61선을 확실하게 탈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이 좀 관망 매물세가 나오고 또 차익실험 매물들 최근에 잘 올라갔던 제가 또 특히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렸던 게 방산주 같은 경우도 만약에 시장지수, 삼성전자가 이렇게 추세를 확실하게 바꾸고 시장지수가 2차 상승 랠리가 나온다라고 하면 기존에 잘 갔던 얘들이 다시 잘 갈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건 좀 위험하다.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으로 봐라. 뭐 이런 얘기를 어젠가 엊그젠가도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최근에 잘 나갔던 종목군들에서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2.6% 가까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지수는 전강 후약 패턴으로 진행이 됐죠. 자 그래서 일단은 저는 삼성전자가 이번에 올라간다라고 하면 67,000원 정도 선까지의 상승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67,000원 정도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 안쪽에서 뻗어나올 수 있는 섹터다라고 하면 범용반도체부터 해가지고 이제 대표적인 거 뭐 소부장 관련주라든지 후공정, 뭐 패키징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리고 파운드리 반도체들, 파운드리 회사들 이런 식으로 HBM하고 엮여있지 않은 반도체 섹터 안에서 1차적으로 순환매가 나올 수 있고요. 자 이쪽이 뭐 주도 섹터가 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뭐하겠지만 어쨌든 얘네들은 삼성전자가 올라감에 따라서 당연히 올라가는 얘들이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휴대폰 부품 관련주 이 얘기를 아마 이제 요 근래 여러분들은 좀 듣기 시작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난주부터 여러분들한테 휴대폰 부품 관련주를 봐야 된다라고 말을 했던 이유가 삼성전자가 그 당시에 제가 말했던 241선을 돌파했던 시점이 애플이 저항을 돌파했던 시점과 동일하다. 그렇다면 애플과 삼성전자가 과거의 나스닥과 코스피를 견인했던 이 두 개가 둘 다 시장지수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계속 빌빌거리고 있었거든요. 정말 애플도 빠지고 있었고 삼성전자도 추세를 바꾸지 못하고 하락 행보. 애플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동시에 같은 시점에 추세를 바꿨다라는 거는 단순하게 넘길 게 아니라 이 두 개의 교집합을 찾아본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하드웨어 기기죠.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슈가 형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부품, 하드웨어 기기 관련주들을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 자, LG이노텍을 시작으로 오늘은 파이낸텍부터 뭐 이렌텍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려들었던 그런 하드웨어 부품 관련주들 안에서 오늘 좀 돌발 슈팅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삼성전자가 67,000원까지 올라가면 범용반도체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부품 관련주들 안에서도 순환매가 다시금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지속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서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유튜브 채팅창에서 질문을 받았는데, 뭐 시장 지수는 뭐 3,170선, 뭐 역대 최고점을 돌파해서 뭐 3,300을 가네 만에 하는데, 왜 내 종목은 왜 안 움직이는 것 같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이 많다라고 이제 유튜브 채팅창에서 아까 봤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문제는 뭐냐면 이슈가 없어요.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돌발 이슈 가지고 올라갔다 윗꼬리 달고 빠지거나 뭔가 시장의 중심을 잡을 만한 메인 이슈가 있어야 그걸 바탕으로 순환매가 형성이 되고
뭐 시장 이슈가 아니다라고 하면 산업 이슈라도 확실한 게 있어야 뭐 그런 걸 바탕으로 혹은 예정된 일정이라도 있어야 그걸 바탕으로 순환매가 형성돼서 뭐 대형주도 움직이고 그에 따라서 중소형주도 순환매로 움직이는 모습이 나올 텐데 지금 시장을 보면 사실 상호관세 얘기 말고는 뚜렷한 이슈가 없거든요. 자, 그런데 상호관세에 대해 수혜주가 뭔가라고 하면은 사실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상호관세 이슈밖에 없는 이런 시장 속에서 아무래도 국내 이슈인 상법 개정안 여기에 시장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상법 개정안 이슈로 움직인다라고 하면 결국엔 지주사 우량주 중심의 상승이거든요. 그렇게 덩치 큰 얘들이 올라가니까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중소형주 아니면은 섹터의 성격이 강한 테마의 성격이 강한 종목군들을 투자하고 계실 텐데 그런 시장이 안 나오고 있으니까 시장 지수는 올라가는데 여러분들 종목은 안 움직인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이거가 끝나기 위해선 이렇게 정말 이슈 드럽게 없네. 이런 시장이 끝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이 60일선을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범용반도체 플러스 휴대폰 부품 관련주 중소형 섹터에 포함되어 있는 이슈들이 그런 산업들이기 때문에 그쪽 안으로 순환매가 형성될 수 있으니까 제가 계속 방송에서 삼성전자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군들의 순환매가 형성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관전 포인트는 계속 삼성전자 60일선. 자, 이제 여기 위를 다음 주에 넘어선다?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내 종목 왜 이렇게 안 가? 했던 것들의 순환매가 시작될 수 있는 만큼 삼성전자를 본인이 투자를 하고 있든 투자를 안 하고 있든 삼성전자를 응원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에서 또 코스닥 지수가 800포인트. 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했던 코스닥과 코스피의 키높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는데 이거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코스닥이 800포인트 위로 넘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스닥 지수의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섹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한테 지겹게 말했죠. 코스닥의 메인 섹터는 두 가지다. 2차전지와 제약바이오. 근데 지금 최근에 이 제약바이오가 강세인 이유는 뭐 어제도 제약바이오 섹터가 강세였지만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갔다.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어제도 말하지 않았나요? 제 생각은 조금 다르다라고. 테슬라 쪽이 박스권 하단까지 눌려 있었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올라갈 수 있는 섹터가 제약바이오 섹터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로 돈이 집중된 거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것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가 올라갔다 이렇게 단순히 볼 수 없는 거죠. 돈의 흐름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어제 테슬라 같은 경우가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강조했던 게 테슬라 쪽을 봤을 때 테슬라가 만약에 310불 정도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2차 전지 쪽이 강세를 보일 거예요. 라고 제가 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거든요. 자, 그리고 현재 테슬라 310불이죠. 자, 테슬라 310불 가자마자 오늘 2차 전지 움직였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 코스닥 800포인트를 돌파해서 이 위로는 이제 코스닥과 코스피를 키맞추는 작업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시장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지주사 우량주를 활용을 했다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차 전지랑 제약바이오를 활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테슬라가 310불을 넘어섰다? 그렇다는 소리는 테슬라가 350불 정도까지도 추가 상승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테슬라가 350불까지 추가 상승을 한다? 그럼 2차 전지가 코스닥에서 주도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최근에 제약바이오의 힘이 좋았던 건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가 이상한 짓을 하면서 신당 창설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 테슬라의 주가가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기 위해서 2차 전지를 활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2차 전지가 올라가려고 하자니 뭔가 이유를 붙여야 되는데 마땅히 이유를 붙일 게 없거든요. 2차 전지에 매수세를 넣을 만한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로 돈을 넣어서 시장 지수를 800선 근처까지 올린 거고 오늘 800선 돌파를 활용할 때는 테슬라의 박스권 하단 반등과 더불어서 2차 전지를 활용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미증시 마감까지 테슬라가 만약에 310불 위로 마감을 해주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다음 주부터 해서 2차 전지의 상승폭이 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단순히 뉴스만 보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뭐 제약바이오가 올라갔네. 의약품 관세 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갔다고. 제가 항상 말하지만 뉴스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러한 돈의 흐름상 올라갈 타이밍이 되면 그에 맞는 뉴스를 갖다 끼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뉴스 보고 사후 분석하는 거 사실 저는 별로 좋아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2차 전지 쪽이 저는 제약바이오보다 좀 더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조금 이따 이제 2차 전지 섹터에서 대표 종목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 남겨드릴 테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약바이오는 예전에는 섹터로 움직였다라면 이제는 개별로 돼가지고 움직이는 모습을 좀 많이 보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막 이제 기술 이전이라든가 기술 수출, 뭔가 재료가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을 찾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시장에서 코스닥 지수가 폭발적으로 그리고 코스피랑 키를 맞추기 위해서는 뭐 한 명이 움직여서 제약바이오 섹터 한두 명이 움직여가지고 코스닥에 힘을 넣어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섹터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개선시켜야 되기 때문에 섹터 이슈를 좀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기술 이전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개별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쪽보다는 그 CDMO 관련주들 있죠. 위탁 생산 쪽. 생물보안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올 하반기에 미국에서 나올 수 있고 생물보안법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중국 쪽 위탁 생산 기업들이 좀 약세를 보일 거기 때문에 국내 위탁 생산 기업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바이넥스, ST팜 이런 애들 있죠. 이렇게 섹터로 묶여 있는 애들. 그러니까 개별 자기만이 갖고 있는 호재에 갖고 있는 제약바이오보다는 이런 식으로 섹터로 묶여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에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앞으로 향후 시장, 하반기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섹터가 범용반도체, 삼성전자 때문에, 그리고 삼성전자 때문에 휴대폰 부품 관련주들, 카메라 렌즈라던가 폴더블, 인쇄회로 기판 이런 쪽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아까 제약바이오 섹터, 코스닥이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 결국 제약바이오 2차 전지 올라갈 텐데 그 안에서도 CDMO 관련주들, 위탁 생산 관련주들 보시면 좋고, 그리고 2차 전지 이렇게 총 4가지 정도로 섹터를 좀 압축해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선정하고 매매 전략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건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서 한다? 나쁘지 않아요. 시장 올라가면 걔네들도 뭐 더 가겠죠. 하지만 그런 식의 매매는 지지선을 잡고 하는 매매거든요. 근데 지지선을 잡고 하는 매매 같은 경우는 조정을 한번 줬을 때 대응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되게 고점에서 물린다던가 이런 나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잘 치고 가고 있는 종목의 지지선을 잡고 매매하는 종목보다는 아직 안 간 종목들 있죠. 바닥에서 지금까지 소외받고 횡보하던 그런 종목군들을 목표가 잡고 매매하는 게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좀 쉬운 매매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알테오젠 나쁘지 않아요. 제약바이오 섹터고 좋죠. 하지만 그런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지선을 잡고 하는 매매라고 한다면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사실 지지선을 잡고 매매한다기보다는 목표가를 잡고 매매하는 섹터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쪽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주셨습니다. 범용 반도체와 핸드폰 부품 그리고 CDMO, 제약바이오 내에서 또 체크해 보실 필요 있겠고 2차 전지까지 우리 소재민 전문가와 이 정보방 들어오셔서 함께 대응을 해보시면 더 편하고 더 큰 수익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시장 안에서 오늘 관심 섹터, 특징 섹터 짚어볼게요. 첫 번째 어딜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 이제 2차 전지 쪽에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을 했던 거, 2차 전지 좋아요. 그런데 2차 전지 살 거면 코스닥 800 넘는 거 보고 하세요. 라고 최근에 에코프로가 슈팅 나왔을 때 또 그때도 많은 분들이 이제 에코프로 버티 이제부터는 괜찮지 않을까요? 뭐 이런 얘기를 많았잖아요. 이렇게 첫 슈팅 나왔을 때. 자, 이때도 많은 채널들에서 이제 2차 전지 이제 시작이다, 제대로 간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었죠. 자, 근데 제가 이제 이때 따라잡기보다는 코스닥 800 넘어서는 거 보고 2차 전지를 보시는 게 좋아요라고 말을 했죠. 자, 오늘 800 넘어갔습니다. 근데 사실 이걸 넘어갔다라고 하기에는 800.47포인트. 이게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800포인트 위에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만약에 이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이 480선 위에서 버티는 모습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2차 전지 쪽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거든요. 제가 그 전에는 여러분들한테 기다리세요라고 말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안 기다리셔도 됩니다. 월요일 하루만 보시고 800선 지켜주는 모습 보이면 그때는 2차 전지 들어가서 물리셔도 솔직히 크게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 상태에서 코스닥 지수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조정을 주면서 800선을 깨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한 번 돌파한 저항 같은 경우는 단단한 지지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지금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랑 키가 춘다라고 하면 최소한 900포인트 넘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한 950포인트, 930포인트 정도까지도 올라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코스닥의 상승 기대폭이 되게 많아요. 근데 코스닥 이만큼 올리기 위해서 2차 전지 버리고 갈 수가 없습니다. 제약바이오 2차 전지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에코프로머티가 가장 변동성이 좋은 종목이죠. 자,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는 일단은 48,000원 정도 라인,
요 라인 61선 그냥 좀 지지 라인으로 잡으시면 되겠죠. 아마 이 자리를 쉽게 깨진 않을 거예요. 이 자리 깨지 않을 거고 일단 단기적으로 59,000원 정도 선까지 이 121선 정도 선까지는 추가 상승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하는 자 갭자리는 무조건 메꾸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매번 말을 하죠.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는 결국 갭자리인 64,000원 정도까지도 추가 상승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머티 막 위에 물려 있어요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최소한 이 갭자리 아래로만 평단을 조절해 놓으시면 올 하반기 안에 나오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61선 이탈했다라고 하더라도 최근에 거래량 실리면서 이 저항을 돌파한 거라서 뭐 사실 막 과감하게 손절치고 막 이럴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그래도 일단 61선 이탈하면은 이거는 아마 에코프로의 문제라기보다는 얘가 이 자리를 이탈했다라는 건 아마 뭔가 시장에서 큰 사단이 났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 뭔가 이상한 짓을 한다던가 아니면 진짜 나스닥이 아래에 있는 주봉갭 자리를 메꾸러 큰 폭의 조정이 나온다던가 이런 식으로 시장 여파로 이 61선을 내려간다라고 하면 이 종목이 지금 차트는 잘 만들어놨지만 시장 빠지는데 뭐 얘 혼자 올라갈 수는 없겠죠. 그럴 경우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61선 이탈했을 때는 리스크 관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6만 원, 59,000원 그리고 64,000원 정도 선까지는 올 하반기에 추가 상승 여력이 있고 코스닥 800포인트 월요일까지 지켜주는 거 보고 이게 접근하시면은 2차전지 쪽에선 대장적인 종목이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게 삼성 SDI도 좀 많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삼성 SDI도 좀 가볍게 코멘트를 남겨드리면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2차 전지가에 추매하고 싶으면 언제 추매한다? 삼성 SDI가 61선 위로 올라가는 거 보고 추매하세요. 이런 얘기들도 제가 종목 상담 시간에 많이 해드렸습니다. 실제로 삼성 SDI 61선 올라오고 난 다음부터 2차 전지 살아나는 거 보셨을 거예요. 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이 121선이거든요. 121선 이 자리를 돌파하면 그때는 위로 한 20, 30% 가까이 크게 열릴 수 있어요. 그 주봉상 61선까지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19만 원 선이 강력한 저항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지금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19만 원 선, 여기 저항을 한 번에 뚫을지 아니면 또 여기서 한번 밀렸다 갈지 이걸 모르기 때문에 19만 원을 단기 목표가로 보시면 되고 여기가 다 팔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남겨놨다가 여기 돌파할 수 있으니까 돌파하면 19만 원 선에서 덜어낸 거 다시 사서 25만 원, 23만 원 정도 선까지도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라서 2차 전지는 지금 전반적으로 다 추세를 바꾸고 있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올 하반기에는 2차 전지 섹터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외가 되어 있었던 2차 전지 이제 드디어 시작에 그 시그널이 나온 걸까요? 다음 주 월요일이 중요하겠습니다. 800선 코스닥이 안착이 된다면 2차 전지 좀 더 관심권에 두고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삼성 SDI, 에코프로머티 챙겨주셨습니다. 자, 우리 소재민 전문가의 정보방 오셔서 2차 전지에 관해서 좀 더 많은 이야기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QR 나가고 있네요. QR 타고 지금 바로 함께 하시기 바랄게요. 자, 전문가님 여기서 오늘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금요일 우리 마감 100점 불패도 마무리 지어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의 시장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졌는데요. 다음 주에도 과연 이번 주와 같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또 기대도 됩니다. 여러 가지 시장 안에서 우리가 더 큰 수익 볼 수 있는 전략들 앞으로도 많이 챙겨드릴게요. 다음 주 월요일에도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